베이징 인민대회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지만 그 뒤를 따르는 장군들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를 가득 채웠던 수십 명의 대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체 장성의 80%가 증발해버린 이 기괴한 진급식의 풍경은 지금 중국 권력의 심장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황제의 칼날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휘둘러지는 가운데 이제 시진핑의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리는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아주 이례적인 장성 진급식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고립과 중국 군부 내부의 처절한 권력 투쟁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국 내부의 권력 암투와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지리학적 통찰과 역사적 맥락으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중국 공산당 공식 언론인 신화통신이 보도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대장 진급식 사진이었는데요. 단순히 새로운 장군이 탄생했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 속에 담긴 인물들의 배치였습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관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정중앙에 서야 합니다. 양옆에는 동일한 수의 관리들을 배치해서 시진핑이 당과 군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권력의 질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진급식 사진은 그 전통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나란히 중앙에 서 있었거든요. 새로 진급한 두 명의 대장은 그들의 양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누가 진짜 1인자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장유샤의 위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정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변화입니다. 장유샤가 중국 군부를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한 2024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시진핑의 절대 권력의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진급식에 참석한 인원들의 숫자입니다. 총병력 200만 명을 보유한 중국군에서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승진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현직 대장들이 대거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CCTV에 공개된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행사에 참석한 현직 대장은 장유샤, 류전리, 장성민, 둥진 이렇게 딱 4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둥진 1명이었고 앞줄에는 새로 진급한 2명을 제외하면 계급이 낮은 중장들만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대장 진급식에는 무려 20명의 대장이 참석해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6명의 대장, 그러니까 전체 장성의 80%가 행사장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들이 왜 불참했는지 아니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 건지 중국 정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짐작할 수 있죠. 불과 2달 전 열린 회의 때만 해도 보였던 장군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생사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을요. 작년에 대장으로 화려하게 진급했던 천우희조차 이번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존 군부 집단의 완전한 해체이자 시진핑이 만든 권력 시스템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홍콩의 싱타오 데일리는 이 상황을 두고 강력한 부패 척결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0만 대군을 거느린 나라에 현역 대장이 단 6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군사적으로 볼 때 거의 마비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시진핑은 집권 이후 무려 81명의 장군을 자기 손으로 승진시키며 군부를 장악해왔습니다. 첫 임기 때는 관례를 지키며 매년 8월일 이전에 승진을 시켰고 두 번째 임기부터는 수시로 진급식을 열어 자기 사람들을 군 요직에 심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4번, 2024년에는 3번이나 진급식을 열 정도로 조급하게 세력을 확장했죠. 그런데 2025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그렇게 심어놓았던 장군들이 줄줄이 숙청당하면서 주요 군사 직책들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대장급 공석이 넘쳐나는데도 시진핑은 이번에 겨우 2명만을 승진시켰습니다. 그것도 베이징을 지키는 중부정부와 타이완 전선을 담당하는 동부정부의 지휘권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자신의 손을 대신할 장수가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 장수가 언제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이번에 승진한 2명의 대장은 공교롭게도 모두 공군 출신입니다. 현재 중국군은 공군 내부의 대규모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조사를 받는 집단에서 수장을 뽑아 승진시킨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은 조사가 끝난 뒤에 보상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중국은 조사와 승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아주 기이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중에 부패 혐의로 적발되면 시진핑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강행된 배경에는 공산당 내부의 처절한 권력 암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장군은 시진핑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장유샤 세력이 시진핑의 목전까지 밀어넣은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이번에 대장 계급장을 단 양집인 동부정구 사령관과 한성엔 중부정구 사령관의 승진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보통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모든 조사가 끝나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보상이나 처벌을 내리는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공군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대규모 부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승진시킨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만약 이 두 사람이 나중에라도 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진핑 주석의 인사권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승진이 강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신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숙청의 칼날이 공군을 덮쳤을 때 양지빈과 한성엔이 이전 상관이었던 허웨이둥이나 야오와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며 공적을 세웠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동료들을 제물로 바쳐 장유샤 세력의 신뢰와 호감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현재 군부의 실세인 장유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앞장섰기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성엔 장군의 사례는 매우 독특합니다. 지난 9.3 열병식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행사였고 관례대로라면 중부정구 사령관인 대장이 총사령관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성엔은 대장이 아닌 중장 계급으로 그 자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열병식의 위상을 사실상 깎아내리는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야 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은 시진핑의 의중보다는 군부 내부의 실질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역할도 묘합니다. 이번 진급식을 주재한 것은 시진핑이 아니라 장성민이었고 장유샤는 시진핑의 명령서를 대독했습니다. 장성민은 명목상 부주석 자리에 있지만 아직 정치국 위원으로는 승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권한은 제한적인 허수아비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군부의 핵심 요직들이 명확한 체계 없이 얽혀있는 상황은 중국 군부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동부정구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타이완 해역과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이곳은 중국 군사 전략의 최전방이자 최근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진 피해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열린 회의 이전에 제명된 9명의 장군 중 대다수가 바로 이 동부정구 출신이었거든요. 이런 흉흉한 곳에 새로 부임한 양지빈 사령관의 앞날이 순탄할 리 없습니다. 양지빈은 과거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시치량 밑에 있었지만 오히려 10년 동안 소외되어 좌천을 거듭했던 인물입니다. 시진핑의 신임을 받던 인물들이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파벌 색채가 옅고 소외되었던 그가 선택된 것은 역설적으로 시진핑에게 선택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증명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직접 임명하고 키워준 장군들이 부패와 배신으로 물러나는 것을 보며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비참한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총병력 200만 명의 군대를 이끌 대장이 단 6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 새로 뽑은 인물들조차 언제 부패 혐의로 끌려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니까요. 이토록 불안한 지휘 체계를 가진 나라가 과연 그들이 호언장담하는 전쟁을 치를 수나 있을까요? 군부의 지휘봉을 쥔 시진핑의 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중국군이 과연 타이완 침공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려하는 중국의 무력 도발은 이 혼란스러운 숙청극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중국 군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자 타이완 침공의 전초기지라 불리는 동부정부의 잔혹한 숙청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5개 정부 사령부 중에서도 동부정부는 그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타이완 해협과 동중국해의 정세를 책임지며 옛 난징군구를 완전히 계승한 이곳은 중국군 엘리트들의 집합소와 다름없었거든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허웨이둥이나 린상양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이곳의 사령관을 거치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허웨이둥은 동부정부 사령관 출신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승진하며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입증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벌어진 군 내부의 갈등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동부정군은 오히려 가장 처참한 숙청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4차 전체회의 이전에 당과 군에서 제명된 9명의 장군들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그들 중 대다수가 바로 이 동부정부 사령부 출신이었습니다. 한때는 시진핑의 꿈을 실현할 최정예 부대였지만 지금은 가장 믿지 못할 배신자들의 소굴로 낙인 찍힌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바람이 부는 동부정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양지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푸젠성에 주둔했던 사단 출신이고 그의 전 상관이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시치량이었기에 시진핑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지빈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치량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실세 권력을 휘두를 때 양지빈은 오히려 산시성 군사령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어 무려 5년 동안이나 소외당했거든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이는 시진핑 파벌의 초고속 승진 속도와 비교하면 거의 방치된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양지빈은 시진핑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라기보다 어느 파벌에도 뚜렷하게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이었기에 이번 숙청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 어부지리로 대장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나이에 갑자기 동부정부 사령관이라는 독배와 같은 자리를 맡게 된 것이 그에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앞서 사라진 허웨이둥이나 린상양의 뒤를 밟게 될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재밌는 점은 이번 진급식에서 동부정부 사령관 대행인 양지빈은 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정치위원 대행 장지추는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지추는 로켓군 출신으로 장성민의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장 계급장을 달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여전히 군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벌 간의 눈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장성민 역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은 했지만 정치국 위원 자리는 얻지 못해 그의 영향력이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제 우리는 이 기괴한 진급식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 군 장악에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군부의 부패는 어전을 일이 아니었지만 최고 계급인 상장의 80%가 사라지는 전무후무한 사태는 시진핑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숙청을 하면 할수록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사라지고 곁에는 속을 알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과 무능한 예스맨들만 남게 되는 황제의 고독한 처지가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2025년의 끝자락에서 열린 초라한 진급식은 중국이 여전히 타이완 침공을 부르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껍데기뿐인 군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에는 연료 대신 물이 차 있고 장군들은 서로를 고발하며 살아남기에 급급한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꿈꾸는 위대한 중국의 부활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진핑은 군부 대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체 대장의 80%를 잃는 치명적인 고립에 빠졌습니다. 둘째, 새로 진급한 공군 출신 장성들은 전문성보다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 선택되었으며 여전히 부패 수사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셋째, 지휘부가 붕괴된 중국군은 현재 타이완 침공이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실질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왜 시진핑의 곁에는 빈자리만 가득한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공포로 세운 권력 위에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서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텅 빈 인민대회당의 침묵은 어쩌면 시진핑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시끄러운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리는 인문학은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정세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지리학적 역사적 진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이런 군부 혼란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